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리는 답변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가까운 곳에 있는 법률사무소나 또는 행정사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가 5,000명의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욕을 많이 먹는 방송이에요. 7년째 욕을 먹다 보니까 제가 왜 음주운전자를 돕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방향이 있고 철학이 있기 때문에 논리가 없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런 댓글들이 주로 올라온다라는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들도 이해는 돼요. 다만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돕는지. 네. 이라는 분이 이 댓글을 올리셨는데, 자, 이분께서 이제 실수 사람 죽여놓고 실수라고 하면 다 되는 거냐? 물론 이해는 돼요. 음주운전자들이 욕을 먹어도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욕을 먹어야 잘못했으니까. 사람 죽여놓고 실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사건들은 애초에 맞질 않아요. 맡을 수도 없고, 저는 경미하거나 또는 억울한 사안에 있어서 면허가 필요한 분들을 돕고 있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감정적인 부분 말고 제가 왜 돕고 있는지 적어도 제 글을 한 번이라도 좀 읽어주시고 이쪽 의견도 들어보고 이쪽 의견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리고 제가 잘 되라는 얘기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의 댓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해명을 하는 거예요. 이용님께서 서두는 간략하게 하시고 주로 상담 내용만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오늘은 좀 길죠. 댓글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만 그동안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나 이런 것들 방문해 보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많이 길지 않아요. 15초 정도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면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이나 뭐 다른 행정사님들이 봤을 때 이제 저를 인정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모난돌이 정 만든다고 정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면 나중에 제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 의견만 맞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종규님, 구속된 사례도 올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도움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의견도 낼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구속된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부분 변호사님들하고 상담을 하시거든요. 물론 저한테 문의 오신 분들 중에 구속된 사례가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을 제가 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변호사님들을 찾아가셔야지, 제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구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담 한번 그냥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고 구속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조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사 전문 변호사님한테 가셔가지고 내가 구속된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법무사, 행정사, 변호사 사무소에 가라, 조장한다라고 하시는데, 변호사가 있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사건들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특정하게 어떤 모 변호사한테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돈 버는 거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거기서 뭐 땡겨오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들어보시면 제가 이 사건은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건 진실된 말이에요.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감옥에 간다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있어야 방어권 행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변호사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도면은 실제로 변호사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갑다 하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뭐 제가 조장해가지고 뭐 내가 얻는 것도 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해니까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관심 갖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꼬센초님은 저번에 한번 또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경찰서 조사가 끝났는데 아직 검찰로 넘어갔다는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검사는 약식 기소만 때리는 거라 합니다. 더 이상의 의중이 있는 사건은 판사가 관여하는 거고요. 정식 재판이겠지요. 정식 재판하면 법원에 2번은 출석해야 한다네요. 경찰 조사는 자신이 날짜를 지정할 수 있지만 법원 재판 출석은 그러지 못한다네요. 맞아요, 다. 전 약식 기소 나오면 검사 앞으로 양형 자료를 더 첨부할까 했는데, 그래서 그 양형 자료를 검사도 보고 판사도 보고 해서 다시 제 벌금을 때리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네요. 약식 기소로 끝내려면 검사가 내놓는 벌금에서 그냥 끝내는 게 맞나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반성문 그 이상의 자료들은 소용이 없나요? 뭐 이제 약식 기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불만이 있으면 정식 재판 청구를 법원에다가 7일 안에 하시면 됩니다. 약식 명령 통지서라는 게 집에 오는데, 또는 전자약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 사법 포털에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시고 정식 재판 청구를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시면 돼요.
자, 막막하네요님. 구공판을 가게 됐는데 심적으로 매우 불안하네요. 처음 그 재판을 받으러 가면은 정말 불안할 겁니다. 제가 피고인으로 가본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경찰 조사는 무고 같은 걸로 좀 받아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경찰 조사 받는 것도 상당히 스트레스예요. 하물며 법원에 가는 건 또 어떻겠습니까? 알다시피 제가 이제 기자였다 보니까 취재하러 좀 많이 갔거든요. 공개 재판이니까 기자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 저 자리에 서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제가 궁금한 건 구공판 날이 정해지고 출석해서 공판을 받으면 검사가 선고를 하잖아요. 검사가 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구형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형벌에 처해 주십시오. 판사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공판날 이후에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최종 판결 날은 일반적으로 며칠 뒤인가요? 일반적으로 2주나 1주 정도 뒤입니다. 자, 버저비터님 사선 선임 관련 의견서 질문. 음주 이진에 9월 22일 구공판 잡혔습니다. 사정상 벌금으로 판사님께 간청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견서는 제게 도착했습니다. 사선 변호사와 얘기나던 중 의견서는 자기가 작성할 거고 제출은 공판날에 들고 갈 거라 합니다.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는 게 아닌가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이거 많이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권고기간이라는 게 있고 절대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권고기간은 뭐냐면 그 기간 안에 내는 게 좋지만 조금 지나도 상관없다 이 얘기예요. 피고인 의견서 작성 기간은 권고 기간입니다. 당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검사님 구형 전에 내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공판 때 갖다 내셔도 충분히 판사님이 검토하실 시간은 있고 공판 끝나고 선고 전까지는 시간이 괜찮으니까 공판 날 내셔도 상관없어요. 변호사님 스타일마다 좀 다른 거니까 그거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고 제 친구 변호사들은 대부분 구형 전에 좀 내는 타입이 많습니다. 등기로 보내기도 해요. 자, 베니나루님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0.205가 좀 넘어갔고 물적 피해가 있어요. 집행유예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농도가 0.2가 넘어가면 경우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게 윤창호법 시행 전, 그러니까 2019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0.2 넘어가도 거의 대부분 벌금 나오지 집행유예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몇 프로다 하는 게 좀 건방진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게 그 상담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좀 불안하시면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는 게 맞아요. 행정사인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담 정도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십시오. 대구 채님 3중 추돌 초범이고 농도 0.195 3중 추돌 사건입니다. 보험사에 면책금 400만원 냈습니다. 형사합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공판이 열릴까요? 3중 추돌이기 때문에 구공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고 형사합의를 못 받기 때문에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한 40% 구공판 가능률 한 60% 정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일단 이제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실형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실형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굉장히 좀 낮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조금 높고 벌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티포네님 0.130 2016년 한번 2020년 한번 농도가 좀 높네요. 0.210 나왔고요. 반성문은 꼭 준비해 가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 서류들 많이 꼼꼼하게 제가 챙겨놨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5년 안에 2번 걸렸고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형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그렇게 감옥에 쉽게 보내진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걸 권고드리고 만약에 그런 어떤 여유가 없다면 최대한 좀 방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되 안심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님 단순 이진입니다. 2018년도에 한 번, 2020년도에 두 번째 3년 안에 두 번이면 벌금형 나오긴 굉장히 힘듭니다. 벌금형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 5% 미만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벌금형을 받아야 된다면 정말 제대로 된 변호사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사님도 잘 만나야 돼요. 제가 볼 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희박합니다.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높지는 않지만 실형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벌금형을 내가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댓글에 22건담님이 뭐 벌금 1000만원 받았다고 써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독특한 사례예요. 물론 이제 벌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를 보셔야지 건담님처럼 좀 특별한 케이스를 보시면 안 돼요.
음주 네 번째 징0193님. 삼진아웃에다가 이번에 또 걸리셨다고 나와 있네요. 과거 제 의뢰인이셨다고 하시니까 전화 통화를 좀 하겠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우대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영상 보시는 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일단은 전화를 좀 주세요. 제가 뭐 형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으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하라고 무료로 조언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징0193님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성함이 안 적혀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자, 국진님, 음주 사고 처벌 0.130 초범 대인 4명 합의 진행, 합의 볼 의향은 있다. 민사합의, 보험사 면책금, 형사합의 진행하려고 한다. 법원 판결은 일단 형사합의가 된다면 벌금으로 끝날 것 같지만 형사합의가 안 된다면 집행유예까지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되겠죠. 경찰이 피해자도 경험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진단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경찰이 가져오라고 한다면 필수가 됩니다. 경찰이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듯이 할 수도 있고 경찰관 재량입니다. 진단서 미제출하면 인사사고 제외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진단서가 안 들어가면은 인사사고가 빠질 개연성이 있습니다만 경찰관이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경찰관이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진단서 가져오세요. 또는 진단서 없어도 되니까 인사사고 있는 걸로 할 겁니다. 병원 가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사사고가 됩니다. 경찰관 재량이에요. 합의를 본다고 해서 인사사고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 모두다 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 질문 주시든지 아니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